일단 저희가 신세정 교수와 당정이 곧 내놓을 이제 소상공인 대책 세 가지 큰 줄기를 저희가 하나 짚어보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책 방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큰 방향에서 물론 확정돼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큰 갈래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 뭐 임대료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이제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네. 과연 이분들이 과연 최저임금에 관련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사실은 3천만 원 이하 분들은 부가세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인데 이거는 사실은 실효성에서 혜택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되고요. 이 카드 수수료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이 차별되지 말아야 되는 점인데 여전히 그냥 매출 구간만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한다는 점인데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들한테 카드 수수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요. 네.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문제인데 저희가 누구의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는 폐지해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에 또 조금 증액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환산보증금을 설정하는 순간 임대차 보호 구역 밖으로 벗어날 거고요.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임대보증금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언저리에 있는 곳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는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말 이 소상공인들과 제대로 소상공인 현장을 아는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일각에서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에서 이런 대책 많이 발표하면은 장난하냐 이런 소리가 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장님도 일정 부분 좀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논의 건의했던 건 부분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네. 건의했고 수시로 이제 공무원분들 만나서 말씀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소상공인들의 어떤 세부적인 의견들이 세밀하게 적용됐다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소상공인들의 울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 크게 본다면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대책에 인건비 부분이 빠진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쉽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2년새 29%가 올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죠. 사실은 29%를 임금 인상이 됐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그만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도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전 세계보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카드 수수료 임대료 부분은 하향 안정세인데 매년 두 자릿수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중론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안이고 또 최근에 노동부에서도 재심 요청 거부된 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이 최저임금 관련된 인건비 내용은 넣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사항이라서 노동부가 재심 요청도 거부했다 그랬는데요. 네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기울어진 노동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네.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 정부의 의견대로 최저임금이 계속 매년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거는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앞다퉈 개선 방안을 내놓는데 정부는 제도 개선은커녕 다른 문제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오랜 경기 침체, 뭐 최저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소상공인들의 빚도 늘었다는 게 뭐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하시는 게 있죠?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한 600조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이제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전체 가계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영업자들이 이제 빚으로 연명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인 거죠. 이제 빚으로 연명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무엇보다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있도록 근본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와야 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결된 후에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불 능력이 향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옆에 잔불만 계속 그냥 문제를 밀린 숙제에 겨우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소통이 부족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발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 성의 있는 자세 전환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지 않는 열쇠만 계속 돌린다고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 갈등을 대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소상공인과의 소통과 존중받아서 종합적 대책이 수립돼야만이 소상공인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도 국민의 한 계층으로서 위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추승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